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피아 여성원 원장입니다. 요즘에 미국 대선에서요, 두 유력한 후보가 선거의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라는 건 뭐예요?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그 생명을 지우는 걸 낙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위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낙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여차저차해서 임신됐다고 해서 무조건 낙태를 찬성하는 것도 그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피임을 잘 해야겠죠. 이런 낙태를 쟁점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는 피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임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배란 주기를 이용해서 배란이 되는 그 시기를 피하는 거, 이거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란은 언제 일어나면 다음 생리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대개 한 2주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배란은요, 배란되고 난 뒤에 성관계를 가졌을 때 임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배란된 이 난자 알은요, 그 생명력을 24시간을 잘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정자와 만나지 않으면 이 난자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임신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자는요, 여성의 그 골반강, 자궁 속에서 최대한 5일까지도 생장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장소는요, 자궁 속이 아닙니다. 나팔관의 그 팽대 부위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정된 정액 속에 들어있는 정자들이 자궁강을 통해서 올라가서 나팔관을 통해서 난관의 팽대부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다가 난자에서 딱 배란된 알이 딱 들어오면 그때 수정되는 것이 가장 임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배란되기 한 2, 3일 전에 관계를 갖는 것이 임신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배란일이 지나고 난 뒤에 피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4시간밖에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배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피임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연구 피임하는 방법도 있고, 나팔관을 묶거나, 절단하는 그런 방법. 또 무슨 남성으로 얘기하면 정관 수술을 해서, 정액 속에 정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죠. 옛날에요, 우리나라가 19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인구 폭발이 핵폭발보다 더 무섭다고 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한참 했을 때 우스운 얘기로요, 정관 수술을 하면은 예비군 훈련을 빼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무지한 청년이 정관 수술과 포경 수술을 헷갈려 가지고요, 이 청년이 가서 포경 수술인 줄 알고 정관 수술을 받아 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 그런 경우는 다시 보건 수술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산하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아파트 당첨금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이점을 많이 정부가 제공했는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정책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기는요, 나라 또 낳지 마라 그렇게 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거든요. 요즘 애 산하 임신 출산율이 뚝 떨어지는 것이
정부가 뭐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기 키우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사람들의 사회문화 활동의 변화가 그런 걸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피임 방법에 루프를 이용하는 것도 있죠. 루프는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실크로드를 이렇게 여행하던 그 대상들이 낙타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아니 사람도 임신하면은 데리고 어디 여행 가거나 뭐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아니 낙타가 임신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대상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자갈돌, 조그마한 자갈돌들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낙타 자궁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더니 임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프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라면가닥 같이 꼬부라지는 그런 루프도 시작해서 뭐 카파티라고 해서 T자형 루프도 있고 뭐 거기에 구리가 감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루프가 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는 뭐 이렇게 그 속에 그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루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피임약 아시죠? 피임약은 21일간 먹고 일주일 쉬고 21일간 먹고 일주일 쉬고 하는 게 피임약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는 응급 피임약입니다. 이것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처리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대부분은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버노게스테라는 성분과 올리프로스탈 아세테라이트는 성분이 있는데, 올리프로스탈 아세테라이트는 맥시멈 한 5일까지도 유효하다고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네버노게스테라는 72시간 이내에 먹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먹게 되면은 피임 성공률이 95%. 그 다음에 그 48시간이 지나면은 85%. 48시간 이내면 85%. 그 이후가 되면은 58%로 성공률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이 벌어지고 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투하를 막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가급적 빠른 시간 24시간 이내에 한 알만 먹으면 피임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대단히 편리한 방법인데 이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큰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메스꺼미라든지 또 뭐 생리주기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뭐 두통이라든지 또 뭐 질출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런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 사후피임약은요 임시 착상이 되고 난 뒤에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착상되고 난 뒤에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애기는 그냥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먹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응급피임약은 상태에서 먹는 약을 우리가 응급피임약, 사후피임약이라고 하고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아무리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약을 먹었다고 해서 100% 피임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다렸는데 그 생리가 안 온다. 그러면 꼭 임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런 성관계를 통해서 그 임신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응급피임약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산부인과 전문사로서 여성 행복 디자이너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전주에 있는 여성 행복 디자이너 두재균 소피아 여성원 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십시오.